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하메네이를 제거한 트럼프, 더 큰 것이 온다고 예고했습니다. 더 큰 게 뭔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이란이 이렇게 응수를 했습니다. 자,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을 집중 공격하고 있습니다. 잘 나가던 우리 증시가 이란 사태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주변국보다 더 크게 떨어진 이유 알아봅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지금 미국은 이란을 향해 전투기, 미사일 등 하늘에서 공습을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큰 것이 온다며 이 단어를 입에 올렸습니다. 지상군. 병력 투입 가능성까지 언급되면서 전쟁의 판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 워싱턴에서 정다은 특파원이 전합니다. 이란 공습 이후 처음으로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트럼프 대통령. 미국이 장기전에 준비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We projected 4 to 5 weeks, but we have capability to go far longer than that. 트럼프는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전쟁을 멈추지 않겠다면서 이란 핵무기 보유 저지와 미사일 능력 파괴 등 구체적인 4개의 목표도 밝혔습니다. 특히 트럼프는 큰 파도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고 큰 건 곧 올 것이라고 엄포를 놓으면서 추가 대규모 공격 가능성도 경고했습니다. The hardest hits are yet to come from the U.S. military. The next phase will be even more punishing on Iran than it is right now. 트럼프는 한 인터뷰에서 자신은 지상군 투입에 대한 울렁증 두려움이 없다면서 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앞서 헤그세스 장관도 지상군 투입 가능성을 부인하진 않았습니다. Are there currently any American boots on the ground in Iran? No, but we're not going to go into the exercise of what we will or will not do. 트럼프는 SNS를 통해서도 미국이 영원히 전쟁할 만큼 무한한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며 이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이 전쟁터 자체도 확산이 되는 걸까요? 미국이 중동 14개국에 있는 자국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어디까지 번질까요? 이 걱정은 우리도 중동 13개국에 2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이서영 기자가 이어갑니다. 미 국무부는 중동에 체류 중인 자국민들에게 당장 떠나라며 출국을 권고했습니다. At the Department of State, our number one priority is the safety and the security of American citizens everywhere in the world. 대피령이 내려진 나라는 이란, 이스라엘, 바레인, 이집트 등 중동 14개국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반격에 나선 이란이 주변 걸프 국가들까지도 공격하면서 중동 전체에서 확전이 임박한 상황에서 나온 조치로 해석됩니다. 미 국무부는 안전 위험으로 인해 해당 국가에 체류 중인 미국 국민은 가능한 상업 교통편을 이용해 즉시 출국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국무부는 요르단, 바레인, 이라크에 체류 중인 비필수 정부 인력과 가족에게도 출국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와 함께 중동 내 미 대사관들도 속속 폐쇄되거나 철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미군은 초기 공격을 받은 시설에서 2명의 유해를 추가 수습했다며 이란과의 교전 속에 미군 장병 6명이 숨졌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미국이 대피령을 내린 지역에는 적지 않은 수의 우리 교민도 체류하고 있습니다. 장기 체류 교민만 아랍에미리트의 1만 명, 카타르 2천 명, 이란 60명 등 1만 7천 명가량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외교부는 이란 체류 중인 우리 국민 중 귀국 희망자에 한해 대피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테헤란 한국학교에 재직 중인 한국인 교직원 3명과 학생 3명 가운데 2명이 안전지대로 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4명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은 멈출 줄 모릅니다. 외곽 수술처럼 정밀하게 타격을 하겠다면서 이란 국영방송을 콕 집어 폭격했습니다. 그 장면 이현영 기자와 보시겠습니다. 사무실 유리창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란 수도 테헤란에 위치한 이란의 국영방송 건물입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란 국영방송을 테러 정권의 통신센터라 지칭하며 이스라엘 파괴와 핵무기 사용을 선동했다고 지적했습니다. خبر از رسانه ملی میشنوید همونطور که در زیرنویس هم میبینید و مطلع هستید لحظات قبل دشمن آمریکایی صهیونیستی نقاط مختلفی از پایتخت رو 캄캄한 새벽 테헤란 도심에 연기가 피어오르고 상공엔 발사체들이 번쩍입니다.
미군은 현재까지 주요 군사 관련 시설을 포함해 목표물 1000여 곳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오늘 지속적인 작전을 통해 이란 혁명수비대의 지휘 통제 시설과 방공 시스템, 미사일과 드론 발사 기지, 그리고 군용 비행장 등을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공군도 하루 700차례 이상 출격해 폭탄 수천 발을 투하했다 밝혔습니다. 역사상 가장 치명적이고 정밀한 공군 작전이란 게 미 군 당국의 설명입니다. We're hitting them surgically, overwhelmingly, and unapologetically. 이번 공습으로 이란에선 오늘까지 최소 787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됩니다. 남부의 한 여자 초등학교도 폭격을 맞아 165명이 숨지는 등 민간인 희생자도 200명이 넘는 것으로 인권단체는 추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지금부터는 이란의 반격 소식 전해드립니다. 그 타깃은 바로 석유 한 방울도 못 나간다며 원유 이동의 경동맥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장하연 기자입니다. 해양 선박 추적 사이트입니다. 현지 시각 어제 기준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선박들이 그대로 멈춰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선언했던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협박의 강도를 한층 더 높였습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IRGC 에브라힘 자바리 소장은 이날 이란 반관영 통신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모든 선박을 불태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단 한 방울의 석유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실제로 이 발언 이후 온두라스 깃발을 달고 있던 유조선 아테노바호가 이란 드론 2대의 공격을 받아 불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4척에 이어 오늘도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또 네타냐후 총리 집무실과 이스라엘 공군 사령부도 자신들의 호람샤르 4 미사일을 통해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안에는 한국 국적 선박도 40척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행히 선박이나 선원티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들 선박이 해협 안쪽에 상대적으로 안전한 해역에 이동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이란은 주변국 이 걸프 국가들을 자폭 드론으로 공격하고 있는데 주 타깃은 정유시설입니다. 역시 석유, 에너지와 관련돼 있죠. 이걸 노린 거겠죠. 국제 유가 장중 10%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하늘 위로 뿌연 연기가 올라옵니다. 연기에 잡아먹힌 듯한 건물 사이로 경고음이 들리고 인부들은 줄지어 밖으로 대피합니다. 드론으로 내려다보니 구멍이 뚫린 것처럼 검게 그을렸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새벽 2시 이란의 자폭 드론 2대가 사우디 동부 해안에 위치한 아람코 라스 타누라 정유시설을 공격했습니다. 사우디 국방부는 드론 요격엔 성공했지만 추락 파편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55만 배럴 원유 처리 능력을 갖춘 이 시설은 혹시 모를 추가 화재를 대비해 가동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입처이기도 한 세계 최대 LNG 생산국 카타르도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카타르 국방부는 드론 2대가 수도 도하 남쪽 메사이드 발전소 물탱크와 북부 라스라판 에너지 시설을 각각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충격으로 에너지 시설의 LNG 생산이 전면 중단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쿠웨이트 아흐마디 정유 시설에도 드론이 격추되면서 그 잔해로 노동자 2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집니다. 걸프 국가들에 대한 이란의 무차별 공격으로 국제 유가는 장중 10%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한때 배럴당 82달러 선을 넘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재현입니다. 안 기자 정치부 김유진 차장 나와 있습니다. 큰 파도가 올 것이다. 뭡니까 큰 파도?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큰 파도와 연결되는 듯한 말도 했습니다. 또 다른 인터뷰에선 울렁증 없다면서 지상군 투입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추가적인 대규모 공격을 예고하면서 상황이 중장기전으로 흘러갈 것에 대한 준비, 그 과정에서 미군의 희생도 감수한다는 각오를 모두 거론했습니다. 아니 이거 지상군
지상군까지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이번 전쟁 원래 시작은 통신망 교란 같은 사이버전, 우주전의 형태였고요. 이후에 공중전, 해상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4가지 목표를 제시했었죠. 이란의 미사일 능력 파괴하고 해군력 전멸시킨다. 핵보유 능력 제거하고 테러 단체 지원을 차단하겠다는 건데요. 이란의 미사일을 파괴하고 해군력 전멸시키는 건 공중전이나 해상전만으로 가능한데 핵보유 능력 제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지하 깊숙한 위치에 설치된 핵시설을 없애려면 제한적으로라도 지상군 투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야, 근데 이 지상군을 투입한다는 건 그야말로 이 전쟁의 판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네, 지상군을 투입한다는 거는 이 전쟁에서 사실 끝장을 보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고 있진 않지만 궁극적으로는 정권 교체라는 새로운 목표가 생깁니다. 전쟁 양상도 달라지겠죠. 미군과 민간인 희생이 이어지고요. 중장기전으로 흐를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근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 그동안 이 민주당 정권의 이 중동 전쟁이 아주 비판적이었었거든요. 근데 정말 지상군까지 투입할까요? 미국 내 여론은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CNN이 보도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상군 파병을 찬성하는 응답자는 전체의 12%밖에 안 됩니다. 게다가 트럼프 본인이 2016년 대선 때부터 무모한 정권 교체 안 한다면서 스스로를 전쟁을 끝내는 대통령이라고 강조해왔죠. 과거의 지상군 투입 사례도 그리 성공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크게 1991년 걸프 전쟁, 2001년 아프가니스탄 전쟁, 2003년 이라크 전쟁이 있었죠. 걸프전은 약 7개월, 아프간전은 2021년에 미군이 철수하기까지 20년 걸렸는데요. 특히 아프간전은 3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천조 원을 투입하고도 아프간에 민주정부를 세우지 못했고요. 인명피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아프간전에서 약 1,900명, 이라크전에서 약 3,500명의 미국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국이 과거와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헤그스비 전쟁부 장관이 이라크와 다르다면서 끝없는 전쟁 아니라고 했습니다. 속전속결로 끝내려는 속내엔 이런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과거 중동 지역 전쟁 때마다 미국, 이스라엘에 맞섰던 헤즈볼라, 하마스, 후티 이렇게 초승달 벨트가 있죠. 이란의 대리 세력으로 작전을 해왔는데요. 이 초승달 벨트의 근간을 이뤘던 시리아의 알 아사드 정권과 하마스가 지금은 힘을 잃었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 현지 시각 어제 자신의 SNS에 내가 오바마 정부의 이란 핵 합의를 파기하지 않았다면 이란은 3년 전에 이미 핵무기를 보유했을 것 이렇게 썼습니다. 이란의 핵 보유 가능성에 문제의식을 분명히 드러낸 건데요. 현실성을 따져봐야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 타격 등을 목표로 하는 한 지상군 투입 카드는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 실제로 할지 한번 보죠. 아는 기자 김유진 차장이었습니다.